소리가 커가지고. 안녕하세요. 이해란TV의 이해란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오늘 또 정운함 기자님을 모시고 김정은이가 요즘에 다양한 제안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촛불을 다 높이 들고 적폐를 청산하라고 떠들고 있고, 또 반미 선동에 또 열을 올리고 있고, 또 우리나라의 군부를 엄청나게 비난을 하고 있죠. 군부 호전 세력이라고 하면서. 그런데 이번에는 또 김정은이가 탈북자들에 대해서 또 그 입을 열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지금 18분 정도 들어오셨는데, 오늘 아침 양상훈 조선일보 논설위원 칼럼을 보니까, 지난 10월 3일에 광화문에 있는 이승만 광장에서 있었던 국민혁명에 대해서 아주 감동적인 논설을 썼더라고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대부분의 집회들은 밀린 임금 인상하라, 월급을 올려달라, 하여튼간 다 어떤 집단 이기주의에 관한 거였어요. 그 집단의 이익을 위한 어떤 그런 데모가 대부분이었죠. 그랬는데 이번에 있었던 광화문 광장의 10월 3일, 10월 9일, 10월 25일 이 국민혁명은 이익 집단이 없어요. 모두가 이익 집단이긴 한데 그 사람들이 원하는 이익은 월급을 올려달라, 정규직을 해달라, 밀린 임금을 달라, 이런 게 아니라 무슨 복지를 해달라,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뭐였느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더 이상 훼손하지 말라. 대한민국을 지켜달라. 지키겠다. 이런 거였습니다. 너무나도 숭고한 그 혁명이었죠. 저도 저희 어머니가 81세 39년생이시니까 많이 아프신데 저희 어머니도 이승만 광장에 나오셨습니다. 그날 거동이 어려운 엄청난 분들이, 어르신들이 많이 나왔죠. 온 가족이 나온 데도 있고, 저희 가족도 그날 한 6명 정도 나왔죠. 이렇게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이 문재인 정권이 지금 하고 있는 국가 파괴 행위에 대해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났죠. 그동안 우파는 그런 데모라는 거를 할 이유도 없었고 할 생각도 없었어요. 왜 해야 되는지를 몰랐던 거죠. 그런데 이제 국민들이 깨어나기 시작했고 깨닫기 시작했고, 이제는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떨쳐 일어서기 시작했죠. 그래서 양상훈 논설위원의 논설을 보면서 이분이 2016년도에 예언을 했다고 그런 얘기도 쓰셨더라고요. 저희들도 예언이 좀 많이 맞았는데 김영철이가 어느 날 갑자기 죽지 않을까, 저는 그 예언을 했는데 아직 안 죽었네요. 김정은이는 탈북자들을 아주 싫어하고 아주 위험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문재인은 탈북자들을 싫어하죠. 문재인도. 오늘 김정은이가 탈북자들에 대해서 또 어떤 특별 지시를 내렸는지 우리 정운함 기자님한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 김정은이가 그동안 탈북자에 대한 지시는 많이 내렸잖아요. 네. 온 가족을 3대를 멸족해라. 네. 현장에서 직접 사살을 해라. 이런 즉살하라고 네. 그런 지시 내린 적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 이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10월 15일 지시라고 합니다. 10월 15일 지시로 국가보위성사나 각 지방 보위부 그리고 국경경비대 간부들에게 하달됐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10월 15일이면 김정은이 이번에 삼지연군에 들려서 그 백마썰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 시기입니다. 그러네요. 예. 백마 타고 올라가서 예. 탈북자를 협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중대 결심한 게 예. 탈북자야? 그런 것 같습니다. 이 10월 13일에 삼지연군에 몰래 기어들었죠. 그 열차를 한쪽으로 열차를 보내서 열차를 타고 들어오는 것처럼 가정하면서 실제로는 비행기를 타고 삼지연 비행장에 들어왔습니다. 아, 네. 투 트랙을 썼구만. 예.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네. 열차를 타고 가는 것처럼 하면서 네. 비행기를 타고 왔지. 네. 미국이 무서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글쎄요,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먼저 이 특별 열차를 보내서 사람들이 아 김정은이 삼지연으로 들어갔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에 한쪽으로 비행기를 타고 그 후에 들어온 거죠. 그랬군요. 네. 그리고 여기에 삼지연에 16일까지 머물다가 16일 날에 이 16일 오전에 비행기를 타고 또 이 함경북도 어랑 비행장으로 가서 그 어랑 비행장에 가서 거기에서 경성군에 들린 거죠. 그 중평협동농장, 예, 온실남새의 농장이란 거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네. 그, 이번에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됐습니다. 김정은의 경로가 맨 먼저 평양에서 삼지연으로 간 겁니다. 네. 네. 삼지연에 가서 3일 동안 있다가 그 다음에 이 어랑 비행장에 들려서 어랑에서 그게 경성군에 있는 초대소에서 또 이틀 동안 묵었습니다. 경성. 그리고 이 날짜를 보면 경성에서 다시 평양에 안 들어갔습니다. 이 경성에 들렸다가 다시 어랑 비행장에서 원산 비행장으로 갔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김정은이가 평양에는 될수록 아닌데. 예, 안 있습니다. 왜 예, 그럴까요? 모르겠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간 뭔가 알 바구다니처럼 뒤질까봐 그러겠지. 그래서 계속 자리를 이동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네. 그래서 이 원산 비행장에 가서 이 원산에서 금강산으로 향해서 방문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다 한 코스입니다. 같은 시각에 일어났고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삼지연부터 그 함경북도로 해서 그다음에 이 강원도까지 쭉 한번 돌아본 겁니다. 예. 돌아본 건가 아니면 피해 다닌 건지. 건가?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타겟이 될까봐 네.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번에 뭔가 하면 김정은이 삼지연에 들려서 이 국경경비대 지휘관들을 부른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시문이 10월 15일 지시문이 국경경비대 지휘관들에게 내린 거거든요. 그래요? 예. 이 김정은이 지난해 아직 언론에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지난해 11월 28일에 몰래 삼지연군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예. 그건 아주 비공개로 방문을 했는데 예. 이때에도 김정은이 삼지연에 들려서 국경경비대 지휘관들을 불렀습니다. 이때 북한의 국경경비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예. 이 국경경비대 일체 중국에서 지원한 감시 카메라를 몽땅 설치했습니다. 그러니까 2km에 하나씩 주야간이 감시를 하는 그런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이걸 설치하고서 김정은이 그때 11월 28일에 이 양강도 삼지연군 소백수 노동자구에서 그 압록강이 아주 가깝습니다. 그 압록강에 한 개 국경경비대 초소가 있다고 합니다. 대대가 있다고 하는데 이 국경경비대 대대 지휘관들을 부르고 그 국경경비대 대대 지휘부를 직접 둘러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둘러봐서 그때에 이 감시 카메라들을 설치한 정황을 다 봤다는 거죠. 그 대대 지휘부에 들려서. 예. 그래서 그 국경경비대 병사들이 밤에 이렇게 근무를 나가서는 거랑 보면서 그때 무릎을 치면서 이제는 마음을 놓게 됐다. 이젠 국경을 완전히 철옹성처럼 막아놨다. 이러고 아예 자신만만하게 소리쳤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감시 카메라를 엄청 설치했는데도 그 이후 계속 탈북자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번에 삼지연에 가서 그 지휘부를 다시 들렸는데 보니까 지금 탈북자가 계속 이렇게 발생하고 하니까 도대체 문제가 뭐냐, 원인이 뭐냐 이걸 가지고 엄청 따졌다고 합니다. 그래. 예. 예.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나왔는데 우선 주로 북한이 계속 정전이 되지 않습니까?
벌써부터 이 가을철을 맞으면서 물이 줄어서 정전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정전되면 감시 카메라가 작동을 안 예, 하구만. 그러니까 감시 예, 카메라 있는 게 더 문제고. 네. 그래서 우선 정전이 되면 이 감시 카메라가 잘 작동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최근에 가을철을 맞으면서 이 가을 거디 그다음에 이 북한은 지금 한창 그쪽은 국경연선 쪽은 김장철이 지금 아닙니까? 김장철이지. 예, 이 김장철에 이게 군인들까지 국경경비대까지 이 김장이란 건 겨울 먹을 준비니까 식량, 그건 예. 반년 식량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몽땅 동원돼서 지금이 오. 좀 이 여력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지킬 형편이 안 돼. 네. 아니 먹고먹이 파도청인데 뭐 김치도 먹어야지 어떻게. 네. 그러니까 우선은 이 뭐 전기를 잘 보내줘야 되는데 네. 전기를 잘 보내줄 자신은 없지. 그러니까 지시를 내린 게 탈북자들은 혁명의 배신자이고 우리 혁명의 적대분자이다. 예. 그러면서 우리가 여태껏 양보하고 아량을 보였는데 예. 혁명의 적대분자들에겐 절대로 양보와 아량이 필요 없다. 네, 그럼 이렇게 뭐가 지시를 필요하나? 내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왜 양보와 아량이 필요 없다 이런 말이 나왔냐 하면 예. 여지껏 이 두만강이나 압록강을 건너 탈북을 했던 사람들의 이 처벌 정황을 물어봤다는 겁니다.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걸 물어봤는데 일반적으로 좀 이 생활난을 겪어서 중국에 무엇인가 물건을 훔치러 가거나 아니면 조금 가서 중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사람들은 보통 노동단련대 처벌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단련대는 각 지방에 있는 감옥이 아닙니까? 예, 예. 그렇죠. 거기에서 뭐 3개월부터 최고 10개월까지 처벌을 주었고 그다음에 이 한국행을 목적으로 한 탈북자들은 이 한국행을 목적으로 한 탈북자들도 이 몽땅 다 이 국가 인민보안성이 처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로 말하면 경찰이 처벌한 거죠. 예. 경찰이 처벌했는데 한국행을 목적으로 한 탈북자들은 최대 7년까지 그 교화형에 처했습니다. 그 여기로 말하면 교도소 7년형에 처했다는 거죠. 예, 근데 이런 보고를 받고 김정은이 그런데도 계속 탈북자가 발생하는 원인이 뭐냐 이렇게 따지고 들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아량을 보여준 게 문제가 됐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이 생활난을 견디지 못해 중국에 탈북했던 사람들 이걸 노동단련대에 처벌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한국행을 기도했던 탈북자들 7년 그 뭐 교화형에 처했는데 이게 자기네가 보여준 아량이고 양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량과 양보를 보여준 게 큰 결함이었다. 그래서 탈북을 하는 자들은 이 원인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뭐 중국에 이 뭐 도적질하러 가든 아니면 돈을 얻으러 가든 이 원인에 상관없이 한국행을 했던 무조건 이제는 형기가 없다. 형기가 없이 무조건 그 교화소에 보내라. 예, 북한에서는 이거 교화소라는 거 관리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정은이 이젠 원인에 상관이 없다. 어쨌든 강을 도강한 자들은 다 혁명의 배신자고 혁명의 적대분자이니까 이런 자들은 무조건 이 관리소에 보내라. 그리고 여기에 또 뭐라고 했냐 하면 아이든 어른이든 상관이 없이 보내라고 했습니다. 예, 아이든 어른이든 그러니까 최근에도 뭐 2살짜리 어린애를 데리고 왔던 그 탈북자가 심양에서 붙잡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요즘에 그 89명이 잡혔다면서요. 예, 지금 뭐 거의나 100명을 채웁니다. 이게 예, 그런데 이 탈북자들을 이제 몽땅 다 끌고 이 뭐 아이고 어른이고 상관없이 이젠 다 그 뭐 감옥이 일반 감옥이 아니라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량을 보여주지 말라. 그리고 형기를 없애라. 몇 년 이런 걸 없애고. 무기징역 보내는 거 아니에요? 네, 무기를 그냥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라는 거죠. 일반 감옥도 아닙니다. 네. 그러면서 이런 이 최근에 이 탈북자들이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이 가을철이니까 국경경비대가 이 세소 전투라고 남세 전투라고 하지 않습니까? 북한에서는 남세 전투. 예, 이 김장을 담궈야 되고 어쩌고 하니까 국경경비대도 인원을 많이 경비에 돌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런 틈을 타서 이 탈북자들이 아주 많이 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김정은이 이때 10월 15일에 지시를 내린 게 뭐라고 했냐?
이 앞으로 이 중국 사법당국하고 그러니까 중국 공안하고 더 긴밀하게 협조해서 탈북자들을 체포하는 즉시 이 송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이 심양에서 체포된 탈북자들, 이 연길에서 체포된 탈북자들 그냥 뭐 하루 정도도 못 있었습니다. 오전에 체포됐다면 그냥 오후에 그냥 북송됐거든요. 예, 이렇게 북송됐는데 이게 아마 김정은이 10월 15일 지시 때문에 그런 것 같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예, 요새 이 국경영비대가 좀 이 김장철 이런 것 때문에 또 겨울날 준비 때문에 이 좀 힘 있는 집 자식들은 가서 석탄을 구해오라, 뭐 땔감을 구해오라 하면서 집으로 많이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다 나니까 국경경비가 소홀해졌는데 그런 틈을 타서 이번에 탈북자들이 요즘 어려워가지고 집에 가서 속탄 구해와요. 땔감이라는 거 국경경비대 보장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석탄 무슨 두 톤 반 이렇게 구해오겠다고 하면 그냥 한 달 동안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집에 보냅니다. 국경경비대도 다 똑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조금 힘 있는 애들은 자기가 석탄을 구해오겠다고 집에 가 한 달 동안 휴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나니 경비 인원이 좀 많이 부족해서 그런 기회를 타서 탈북자들이 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중국 그 사중전회라고 10월 28일부터 31일 오늘까지죠. 중국에서 이 북경에서 사중전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 뭐 인전대라고도 하고 그런 큰 회의인데 한국으로 말하면 뭐 최대 뭐 국회격인가 그런 건데 그런 큰 회의가 열렸는데 이 회의를 계기로 중국이 10월 26일부터 그저 아무런 예고도 없이 단속에 돌입했습니다. 그렇군요. 각종 이 두만강이나 압록강을 통해서 탈북자들이 들어오는 루트를 몽땅 봉쇄를 했는데 왜 탈북자들이 많이 붙잡혔냐 하면 기존엔 이런 루트가 있었다고 해도 이 탈북자들을 실어 나르는 이 브로커들 자체가 이런 단속 초소에 아주 사람들을 잘 아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로 차를 검열을 안 하고 그냥 통과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버스 같은데 중국 주민들 속에 섞여서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걸 검열을 대충 했는데 10월 26일 저녁에 중국 공안에서 갑자기 이 검열 소조라고 합니다. 중국은 흔히 소조라는 말을 많이 붙이지 않습니까? 예, 이 검열 소조를 이 그러니까 중국 장백에서 연길까지 통하는 곳, 그다음에 장백에서 이 심양까지 가는 도로, 예, 이런 데다가 다 이렇게 배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망향이든가 그게, 예, 거기 국경경비 초소도 이렇게 그 중국 공안에서 소위 검열 소조가 예, 그게 두만강 쪽인데 그게 검열 소조가 불의에 들어오니까 이 뭐 예전에 그 초소를 지키던 사람들은 어쩔 수도 없었다는 거죠. 그냥 검열 소조가 들어와서 막 그 단속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한 뭐 3일간에 걸쳐서 거의 한 80명 넘는 인원이 붙잡혔다고 합니다. 네. 이 사람들은 지금 다 북송될 걸로 지금 예견되고 있고. 김정은이가 지금 지시 내렸으니까 몽땅 정치범. 그렇죠. 이 사람들은 이젠 빠져나갈 틈이 없습니다. 그냥 가면 다 수용소에 간다는 거죠. 그리고 뭐 지금 단순히 이뿐만이 아닙니다. 뭔가 하면 이 북한에서 이 탈북자들, 이 주민들이 탈북을 방조해주는 브로커, 예, 이 브로커들을 이 연좌제로 처벌하라는 거 이런 지시도 이때 10월 15일에 같이 내렸습니다. 예, 브로커까지도. 예. 아니 근데 브로커들은 다 중국에 있잖아. 아니 북한에도 브로커들이 있습니다. 이 탈북자들을 몰래 이렇게 중국이나 넘겨주는 브로커가 있는데 이 탈북자들이 계속 없어지지 않는 원인이 이런 브로커들이 있기 때문이다 하면서 이 브로커들은 이 가족들까지 엄하게 처벌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 엄하게 처벌하라는 게 북한은 탈북자들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들도 뭐 정치범 수용소에 갈 수 길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다 정치범 수용소에 보낸다 했는데 아마 이번에 첫 코스로 양강도에서 10월 26일 날에 한 브로커가 붙잡혔습니다. 근데 이 브로커가 여성인데, 예, 여성인데 이 한국에서 이 탈북자들이 보내는 송금도 많이 이 가족들에게 전해주고 또 이 탈북자들도 많이 이 중국으로 넘겨주고 이런 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중국 이 함경남도 이 함흥 쪽에서 들어온 이 탈북자들이 있었는데 탈북자 2명이 들어왔는데 탈북자 가족이 들어온 거죠. 이 가족들이 들어왔는데 여기 남한에 지금 그 가족들이 와 있는 탈북자들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가중처벌이 되겠죠. 예. 이 남한에 가족들이 와 있는데 그 가족들이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이 함경남도에 있던 그 가족들이 이 양강도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 이 브로커를 통해서 돈을 받았는데 이 남한에 있는 가족들이 난 이게 무슨 짓인지 모르겠는데 중국 돈 1만 원 넘게 보냈다고 합니다. 중국 돈 1만 원이면 한국 돈으로 2천만 원이 아닙니까? 그래요? 예, 2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을 돕는다고 하면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돕는다고 하면서 남한에 있는 가족들이 중국 돈 1만 위안 넘게 보냈는데 그러면 한 2천만 원 넘게 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돈이란 게 중국 이민폐 2천만 위안이면 이게 대단히 많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가다가 가지고 열차에 타고 함흥으로 나가다가 이 열차라는 그 검열이 얼마나 빡셉니까? 그러니까 이 검열을 하던 그 이 배낭에서 그 돈을 다 뒤져냈다는 거죠. 뭐 이 검열이라는 게 뭐 중국은 뭐 북한 이 뭐야 열차 보안원들 이제 검열하는 게 다 쇠꼬챙이를 찔러보지 않습니까? 글쎄. 네.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나가다가 붙잡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붙잡힘으로 해서 이 양양도 해산시에 있던 브로커가 붙잡히고 이 브로커로 해서 지금 연줄 이 탈북자 가족들 엄청 그동안 돈을 보냈던 가족들이 많이 체포되고 있다. 예. 그리고 아마 이 브로커도 이 수용소에 갈 것 같다. 예.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중국에 체포되어 있다는 탈북자들 있죠. 예, 지금 뭐 86명이다, 89명이다 이렇게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부는 이미 많이 북송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 남아 있는데 이 사람들이 문제죠. 이 사람들이 앞으로 뭐 어떻게 되겠는지. 근데 이게 문재인이 이런 사람들 북송되지 않게 외교적 노력도 해야 되고 시진핑한테 그렇게 가서 아부하고 그렇게 많이 했는데 얘기해야지. 근데 뭐. 근데 지금 정부가 판문점 그 근처에다가 네. 그 북한 주민들이 이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배 타고 목선 타고 많이 내려오면 이 사람들을 그 송환시키기 위해서 거기다 이제 대기시키는 그런 집을 DMZ에다 짓는다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 기자님 어떻게 생각해요? 이건 그냥 탈북자를 없애겠다는 거죠. 해상 탈북을 막겠다는 겁니다. 한국 정부가 해상 탈북을 막겠다는 그 노골적인 의도를 드러낸 거죠. 사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우선 탈북자들이 내려오면 거기에 뭐 따로 뭐 이자 그 수감 시설을 DMZ에 짓겠다고 했는데 DMZ에 벌써 갇혀 있으면 그 사람들이 심리적 압박이 상당히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탈북을 목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뭐 고기잡이를 나왔다 표로 했는지 이건 합동신문센터에서 이 검열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도 구체적으로 해야지. 그때 문재인이 그때 비서실장을 있을 때 노무현 때 22명이 그때 북한으로 왔다가 넘어갔잖아요. 송환됐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걸 따져보면 우리 탈북자들의 역사 노무현 정권 때부터 정말 엄청나게 열받게 많이 이렇게 피해를 본 게 있습니다. 그때도 역시 문재인이 그 비서실장으로 있었고 우린 그 의도에 대해서 모르겠는데 이제 뭐 고인이 된 노무현을 굳이 뭐 욕할 것도 없지만 당시 탈북자들에 대한 정책 정말 원한에 찬 거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정책을 만들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남북 관계를 위해서 그 누구를 희생시킨다는 생각을 하면 이건 남북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민족 간의 내부 분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가장 끔찍하고 흉악한 계획이죠. 근데 그런 뭐 면회소를 DMZ에다 짓겠다. 이건 그냥 그 북한에다 보여주라는 겁니다. 자, 봐라. DMZ에다 지금 이런 거 설치해서 니네 이제 남으로 넘어가기만 하면 저길 통해서 다 들어오게 된다. 이걸 북한에다 노골적으로 선전하라는 게 아닙니까? 이거 참 이해를 할 수가 없군요. 그때 돌려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처형당했다고 네. 그러잖아요. 네. 그 VOA도 나오고 울간조선에도 나오고 네. 그러더라고.
근데 그게 고깃배라고 돌려보냈는데. 아, 고깃배 아이들까지 타고 옵니까, 세상에? 그러니까 15살, 16살, 17살 네. 이런 아이들이 있었고 그게 가족이라서 여섯 가족이었더만. 네. 아니 무슨 거기서 나가는데 온 가족이 나가는 게 어디 있어요. 그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씩 형제나 이런 사람들이 배 탈 때가 있는데 이건 뭐 15살 이런 뭐 청소년들이 아닙니다. 다 큰 어른들이고 자기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 형제끼리 서로 협동을 해서 예, 바다에 나갈 수 있죠. 있지만 여섯 가족이 예. 그렇게 막 토론해가지고 올 안 수가 되죠. 없잖아. 그리고 북한도 바닷가에 나가면 해상 사고가 너무 많기 때문에 될수록이면 가족끼리 안 타고 나갑니다. 될수록이면 다 제가끔씩 나가거든요. 자칫 해상 사고를 당하면 같은 배에 탔으면 가족 통째로 다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가족이 함께 타고 가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김정은에게 있어서 제일 골치 아픈 게 탈북자고요. 제일 아프게 하는 게 탈북자고요. 김정은은 정말 제일 미운 게 탈북자죠. 그런데 김정은이 그렇게 미워하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이 정부가 대통령이 탈북자들을 좀 무시하고 밀어내고 미워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그 이명박 대통령 때에 그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 때문에 많이 수사를 못했는데 사실 그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이 그냥 그 당시 노무현 정권 말기에 26명의 탈북자들을 북송했던 사건 그대로 다 수사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다 명명백백히 밝혀지는데 그때 뭐 노무현의 자살로 그저 어영부영하고 넘어갔죠. 이건 훗날 다음 정권이 들어선다고 해도 반드시 밝혀내야 될 문제입니다. 저는 이 문제는 꼭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맞아요. 합니다. 맞아요. 참 우리 탈북자들 그동안 너무 정치의 희생물이 많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칠까요? 네. 예, 여기서 마치면서 제가 오늘 새로운 거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요, 순대예요, 순대. 우리 문 기자님 이거 하나 드셔보시오. 네. 이게 저희가 순대를 이제 만들고 있는데 오늘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순대를 매일 만들기가 좀 어렵거든요. 이렇게 돼 있는데, 예, 그리고 우리가 순대를 요렇게 만듭니다. 요렇게. 금방 만들었어요. 냄새가 막 너무 향기로운 냄새가 막 나요. 예. 그래서 이렇게 순대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제가 하나 좀 예. 맛봐도 되겠죠? 예, 맛보세요. 이 순대, 이거 금방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순대 만드는 날 있잖아요. 제가 방송으로 공지를 할게요. 순대는 금방 만들 때 제일 맛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요만큼씩 만들 수가 없어가지고 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냉동실에 넣었다가 다시 쪄서 드릴 수밖에 없는데 제가 우리 이 이해란 TV를 애청하시는 분들께 특별히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순대 금방 만들었을 때 오셔서 드실 수 있게 순대 만드는 날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붙이겠습니다. 순대 만드는 날은 오셔가지고 순대도 맛볼 수 있지만 순대 그 삶는 거 있잖아요. 그게 진짜 순대국이에요, 사실은. 지금 여기 이런 데서 파는 순대국은 그 순대국이 아니죠. 진짜 순대국은요, 순대를 그 삶아낸 거기 그 국물에다가 그게 막 다 떨어지거든요. 이게 순대 만들 때 여기에 이게 요 카메라를 좀 가까이 대면 좋은데, 네. 이게 쌀 들어가고 야채 들어가고 뭐 고기도 들어가고 각종 야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순대가요, 이게 삶을 때 육즙이 나와가지고 진짜 국물이 맛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미리 내일 순대 만듭니다 이렇게 방송해드리면 여러분들이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보통 순댓국은 그건 맛이 없는 거예요. 이거 순댓국은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때 언제 한번 제가 이거 금방 순대 만들었을 때 한 분 드렸더니 3그릇 드셨어요. 3그릇. 진짜 맛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런 거를
이벤트를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오늘 만들었어요. 오늘 시간 되시는 분들은 이따가 저녁에 오시면 순댓국 내놨다가 여러분들께 순댓국은 서비스로 드릴게요. 공짜로. 요 순대만 이제 드시고. 네, 아까 내가 올라오는데 야 순대 삶는 냄새가 너무 구수하더라고. 예. 그래서 제가 이거 오늘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금방 만든 순대 따끈따끈한 이 순대를 맛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네, 이거 그냥 정말 북한 순대입니다. 이게 전통 순대이고 북한식 순대입니다. 이 안에 채소도 우선 많이 넣었고요. 이 한국의 순대는 안에 여기는 뭔가 그냥 당면하고 네. 선지도 뭐 조금 넣고 그다음에 넣는 게 없더라고. 넣는 게 없어. 근데 여기는 배추 들어가죠, 양파 들어가죠, 부추 들어가죠, 고기 들어가죠, 선지 들어가죠. 거기에 또 이 쌀도 들어가죠. 찹쌀 들어가고 또 이 안에 고추장도 조금 넣어요. 아, 잣도 보이네요. 네.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넣어서 만들기 때문에 순댓국은 이 보내기가 어려워요. 갖다 변질되면 안 되니까. 순대는 이제 냉동하니까 그거는 택배로 보내드릴 수가 있는데 순댓국은 그거 올려서 보내면 괜찮을래나? 그렇죠. 네. 그걸 올릴까? 그런 방법도 있겠네요. 순댓국 특별히 드셔보시고 싶으면 그거 말씀하시면 우리가 올려놨다가 얼음으로 만들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이 순대가 사실은 제가 이게 한때 순대를 엄청 연구한 적이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 와 보니까 우리나라 남자들이 밥을 못 먹어요. 이 마누라들이 밥을 잘 안 해줘가지고. 그래서 이 순대는 정말 이거는 완전 영양식이거든요. 쌀 들어가지, 야채 들어가지, 고기 들어가지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순대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왜 외국 사람들은 아침에 소시지로 끼니를 애우잖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내가 요 순대 요거를 국민 아침 식사용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뭐라다 돈이 좀 많이 자본이 많이 투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순대를 이렇게 길게 안 만듭니다. 이렇게 짧게 만듭니다. 이렇게 요것도 조금 길어요. 사실은 조금 긴데 요거보다 더 절반으로 만들어서 아침에 그거 하나면 한 끼 드실 수 있게 그렇게 딱 만들어 가지고 정말 너무나도 고생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남성들, 대한민국의 아버지들에게 이 아침 식사를 제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뭐 아직 실천을 못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순대 너무 냄새가 좋아가지고 여러분들께 가까이 있으면 그 냄새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정말 이거 맛있는 냄새가 나가지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시간 되시면 순대 드시러 오세요. 오늘 순대는 진짜 제가 담보합니다. 네, 정말 맛있는 거. 이거 전통 순대는 저희들이 알거든요. 네, 탈북자들이 가끔씩 하는데 전문적으로 하라면 못합니다. 이런 걸. 왜 그런지. 아니 이것도 노하우가 쌓여야 돼요. 노하우가 쌓여야 되고 이게 지금 우리 순대는 이게 허옇지도 않고 이게 벌써 다르잖아요. 색깔이. 이게 이렇게 이게 카메라가 이게 가까이 왔으면 찍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게 돈이 없어가지고 PD님을 못 모셔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거 음식 방송 찍으려고 이거 다 만들어놨는데 지금 기구는 다 있는데 못 하고 있어요. 세상이 그러네요.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나도 좀 하나 먹어봐야 되겠다.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요. 그리고 이 순대 자체를 여기에서 다 가공을 해서 정말 깨끗하고 맛있어. 와서 먹어볼 만합니다. 정말 한번 순대를 한 날에 꼭 들르시면 오늘 순대 특별히 맛있게 됐네요. 오늘 저녁에 꼭 오셔서 이 순대 좀 드세요. 정말 맛있어요. 누구세요? 들어오세요. 아유. 우리 김태산 선생님 오셨네요. 아까 아파트에 전기가 물이 안 나와가지고 못 온다 그러시더니 오셨네요. 선생님 들어오세요. 우리
전기사님 나가시고. 물을 하도 사람들이 좀. 아니요, 다 끝났어요, 여기는. 다 끝났고. 여기 어디서 순대 하나, 이거 먹방 하나 찍었어요. 아, 이거 엄청 맛있습니다. 순대 진짜 맛있네. 어? 네. 예, 저 아무래도 하나 들고 가야지. 너무 맛있습니다. 맛있지? 네. 예. 그 젓가락 하나 좀 갖다 줘요. 우리는 막 손으로 집어 먹었는데 우리 김태산 선생님은 손으로 할 수가 없잖아. 예, 여러분 조금 더 이어서 김태산 선생님을 모시고 예, 또 그 정말 사이다보다 더 시원한 예, 콜라처럼 콕콕 쏘는 시사 만평, 시사 논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순대 진짜 맛있네. 가게 위치는요, 종로 3가역 1번 출구로 나오셔가지고, 한 100m, 한 120m 정도 걸어오시면 대한보청기가 있어요. 대한보청기 뒤에 있는 건물 2층입니다. 송해길이에요, 거기가. 송해길이고, 파고다 공원에서 한 4, 50m 정도? 그렇게 될 겁니다. 예. 저는 뭐, 농라밥상 뭐, 늘 선전하고 있는데, 오늘은 순대 만드는 날. 순대 만드는 날은 아예 이제 그 전날 공지를 좀 해야 되겠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정말 맛있는 순대를 드셔보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순대를 하기는 어려워요. 이게 창자를, 된장으로 씻거든요. 이쪽으로 해서 오세요. 된장으로 씻고, 밀가루로 씻고, 창자를 씻는 게 하루 걸려요, 하루. 하루 창자 씻고 그 다음에 다 준비해가지고 그 다음날 이거 다 기계로도 안 넣어요. 손으로 다 넣어가지고. 원장님 이거 선생님 이쪽으로 오세요. 순대가 좀 있습니까?